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드, 지난 시간에는 레이드 0과 레이드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레이드 2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드 레벨 2는요, 자, 이제 자주 이제, 요것은 이제 거의 사용 안 하는 기술인데요. 자,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요것은 기록용 드라이브와 그 다음에 데이터 복구용 드라이브를 이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하드디스크에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는 3개의 부가 데이터를 이제 기록해야 되는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4개의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4개의 디스크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개 하드디스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7개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데,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4개 하드디스크인데, 자,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하드디스크가 3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어떤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요 3개 하드디스크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일반적으로도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레이드 2는 레이드 0처럼 방식은 스트라이핑 방식입니다. 스트라이핑 방식이지만 에러 체크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에러 체크를 해서 데이터 손실 이런 손실을 막아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용되는 그 에러 체크와 이제 수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코드가 바로 해밍 코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이런 해밍 코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긴 한데요. 자,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요 레이드가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자주 사용하는 거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렇게 거의 사용을 않기 때문에 레벨 4가 나오면서 이제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이드 2는 자, 이렇게 이 정도의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자, 레이드 3과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이드 0과 그 다음에 레이드 1, 그쵸? 요 두 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레이드 5라고 그랬죠? 레이드 5. 그쵸? 자, 그런데 요 레이드 5 역시 사실은 이 레이드 5가 나오기 전에 이제 레이드 이제 3과 4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즉, 여기 레이드 3과 4의 단계를 이제 좀 보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레이드 5가 되는 거죠. 즉, 엄밀히 따져보면 레이드 0과 1, 그쵸? 1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레이드 3과 4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이제 나온 게 바로 레이드 5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레이드 0과 1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레이드 3과 4의 방식인데요. 이제 구성 방식은 이제 레이드 0과 1의 방식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레이드 3, 4는 기본적으로 레이드 0과 같은 스트라이핑 방식이다. 즉 레이드 0에서 사용하는 스트라이핑 방식. 그렇죠? 레이드 1은 미러링 방식, 레이드 0은 스트라이핑 방식, 동시에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우선 그런 스트라이핑 방식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능을 보완하고 디스크 용량을 자 온전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설계가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페리티 정보를 별도의 디스크로 저장을 해서 이제 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페리티 정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페리티 정보는 어떤 거냐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에러, 그렇죠? 어떤 에러를 검출해 가지고 그래서 그 검출한 에러를 통해서 또 수정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 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방식, 요 페리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기술적인 용어죠. 그래서 어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어떤 에러 체크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에러 체크 검출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요 페리티라는 비트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복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레이드 5 버전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요 레이드 3과 4의 방식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레이드 구성을 일단 살펴보기 전에요. 일단 이 3과 4에 대한 차이점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3, 4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자, 한번 3, 4의 차이점을 좀 봅시다. 자, 레이트 3의 방식은요,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면에 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블록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파일의 경우에는 한 번의 작업으로 이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드 4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파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한 번에 읽을 수 있으니까 성능 면에서 좀 좋겠죠. 그 다음에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3보다는 레벨 4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드 4가 이제 아무래도 성능 면에서 좀 3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4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레이드 3에 대한 그 구성을 갖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드 3, 4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드 디스크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자, 하드 디스크가 4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각각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등분을 다 나눠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요것은 디스크 1입니다. 디스크 1. 여긴 디스크 2. 그렇죠? 디스크 3. 자, 그 다음에 디스크 4라고 합시다. 4개의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분류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이제 각각의 하드에 이제 들어갈 데이터가 있겠죠. 예를 들면 A 또는 A1, A2, 그렇죠? 그 다음에 A3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물론 지금 형식적으로 제가 문자를 집어넣는데 이 데이터들은 전부 0과 1의 어떤 그런 숫자로 들어가 있겠죠. 이런 0일의 이진수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B라는 데이터가 있고 역시 B1, B2 이렇게 뭐 B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C, D 여기도 C1 그쵸? D1 그쵸? C2, C3 그 다음에 D3, D4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3, 4 버전에서는 자, 어떤 기술을 썼냐? 페리티 기술을 썼다고 그랬어요. 이 페리티라는 기술은 어떤 에러, 그쵸? 어떤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페리티를 위한 하드디스크가 또 하나를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요것은 이제 디스크가 이제 하나가 더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페리티용 디스크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디스크는 자,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또 다른 하드디스크가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은 페리티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요. 즉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같이 이제 블록으로 이제 처리가 돼 있겠죠. 하드디스크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블록으로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디스크는 자, 여기에 있는 각각 디스크 1, 2, 3, 4에 있는 데이터, 그쵸? 이 데이터를 여기다 전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A에서 A1서부터 A4까지, 그쵸? 각각의 데이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페리티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B1에서 B4까지, 그쵸? B3인가요? 그죠? B3까지죠? 그죠? A에서부터 A0라고 합시다. A0, B0, C0, D0 이런 식으로 해서
A0에서부터 B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 전부 B0에서 B3, 여기는 C0에서 C3, D에서 D3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 지금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지금 지금 레이드 3, 4에 이제 사용하는 요 하드디스크, 예를 들어서 요 두 번째 하드디스크가 만약에 고장이 났습니다. 장애가 일어나서 고장이 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복구를 하려면 자, 이 페이트라는 요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지금 A1에서부터 A0에서부터 A3까지 데이터를 갖고 있었죠. 그럼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요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도 지금 여기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드디스크는 이제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어떤 에러를 그렇죠? 비교를 해서 지금 나머지는 지금 다 있다는 얘기죠. 디스크 1과 3, 4에 있는 데이터는 다 있는데 지금 보시면 디스크 2가 고장이 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비교를 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디스크 2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디스크 2에 있는 요 부분만 내용을 검출해서 바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만 가져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살릴 수가 있겠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러나 여기 있는 하드가 이제 고장이 나면 다 할 수 있는데 정작 여기에 있는 하드, 그렇죠? 요 페리티에 있는 하드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못 살리죠. 예를 들어서 D2가 고장이 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 만약에 데이터가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이제 살릴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그런 단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갖다가 전부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이제 속도의 변화가 생기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 데이터를 여기다 계속 하나의 디스크에 지금 4개의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의 디스크에 다 적어 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딸리겠죠. 속도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계속 다 적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단점 3, 4의 단점을 바로 보완한 것이 바로 레이드 5가 되겠습니다. 레이드 5, 레벨 5가 되겠는데, 자, 요거는 지금 잘 보시면 레이드, 그쵸? 레이드 0에다가, 그쵸? 레이드 0이 뭡니까? 레이드 0은 여러 개 스트라이핑 방식이죠.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에 동시에 저장하는 지금 이와 같은 방식인데 여기다가 하드디스크를 플러스 하나 더 시킨 거죠. 이것이 바로 3, 4의 방식입니다. 즉 페레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하나 추가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3, 4가 되겠습니다. 즉 0과 1의 어떤 보완을 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이제 3, 4가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레이드를 구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레이드 레벨 5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 5 같은 경우에는요, 하드디스크가 최소한 3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3개 이상. 그래서 레벨 3과 4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구성을 설명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페리티 정보의 저장을 전담하는 하드디스크 대신에 자, 모든 하드디스크의 페리티 정보를 분산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3개라고 그랬는데 왜 3개냐? 자,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은 쓰기 기능이죠. 라이트에는 페리티 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레벨 3에서 3과 4의 단점이었던 병목을 줄여줍니다. 즉 페리티가 모든 하드디스크에 페리티 정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3과 4에서는 자, 어떤 병목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하나의 디스크에 페리티 정보를 전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4개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갖다 하나의 디스크에다 쓰다 보니까 이게 쓰기 속도가 좀 느리다 조금만 데이터가 양이 좀 많아지다 보면 그쵸? 오래 걸리겠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죠?
이 다 써질 때까지 어떤 그런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겁니다. 왜냐면 각각 하드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페리티 정보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읽기에서는 자, 사방에 흩어져 있는 페리티 정보를 갱신하며 읽게 되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생깁니다. 즉, 페리티 정보가 각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드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막 분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읽을 때, 그렇죠? 읽을 때 이 페리티 정보를 전부 다 갱신을 해야 되니까 다시 그렇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단점도 자, 컨트롤러라는 지능형 캐시에 컨트롤러에 지능형 캐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저하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 면에서 레이드 0보다는 물론 성능이 떨어지지만 성능 안전성 그 다음에 공간 활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레이드 4의 5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드 5의 이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네요. 자, 이제 최소한의 드라이브가 이제 3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요 이제 3개, 왜 3개 이상이어야 되는지는 자, 저희가 이제 요 레이드 구성을 좀 살펴보면서 보시면 금세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가 그리고요. 요 레이더 이제 4 레벨 4를 5 같은 경우에는요. 자꾸 4라고 하네요. 요 5 같은 경우에는 보통 5개 이상의 하드 디스크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개 이상의 하드 디스크를 사용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요. 하드디스크 4개만 가지고 한번 레이드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하드디스크가 4개가 이렇게 있다고 주어져 있는 하드디스크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페도라 서버 있죠? 페도라 서버에서 이제 설치하는 하드디스크를 예로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SDA라는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 추가 B 그 다음에 SDC가 있고 그 다음에 SDD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자, 블록을 자, 이렇게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나눠 놓읍시다. 이렇게 해서 자, 4개로 나눠 놓고 이제 체크를 하는데 자,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갖다가 000이라는 데이터와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를 말이죠. 한 12비트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에러 검출을 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지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이러한 데이터를 넣는다고 합시다. 하드 디스크에. 그죠? 여기 이제 저장하는 방식은 자, 이렇게 이제 동시에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렇죠?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페리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페리티 컴퓨터 내에서 일단 페리티를 검사할 때는요. 이 페리티 비트가 이제 한 비트씩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컴퓨터 내에서 이제 페리티 점검이 이루어질 때는 거의 이제 홀수라는 페리티 점검을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통신상에서 모뎀과 모뎀 사이에 어떤 그 통신을 할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의 전송 체크를 하기 위해서 홀수 페리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짝수 페리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컴퓨터 내에서는 보통 홀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짝수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짝수로 알기 쉽게. 그래서 짝수로 체크를 해서 한번 찾도록 합시다. 자, 우선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죠. 지금 000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자, SDA에 0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B에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쭉 동시에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DB라는 디렉토리에는 자,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페리티 비트 해가지고 이 부분에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짝수 페리티를 이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0이 되죠. 왜냐하면 합계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짝수 페리티 방법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자, 이렇게 페리티 형태의 데이터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0이 들어가야겠죠. 짝수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또 읽겠죠. 자, 111이라는 데이터를 읽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하드에 저장되는 들어가는 방식은 그죠? 하드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방식은 이렇게 1이 들어가 주는데, 자, 여기에 끝에가 위치해 있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여기에 네모가 쳐져 있고 여기 1이 들어가겠죠. 1이 3개가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몇이 들어가야 될 거지. 이 네모 친 부분은 이제 페리티 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하드에 페리티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하드 디스크에는 이제 페리티가 이제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저장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는 짝수가 돼야 되니까 1이 들어가겠죠. 1. 그렇죠? 자, 이번에는 들어갈 010입니다. 0. 그러면 우선 요 이제 세 번째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SDB라는 하드디스크에 이제 또 페리티 영역을 잡아주고, 각각의 하드에 이제 하나씩 있으니까 이렇게 페리티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0, 그 다음에 1, 0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겠죠. 페리티 비트가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페리티는 짝수가 되니까 1이 들어가겠죠. 1. 그렇죠?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지막에 페리티 비트가 들어갈 영역이 각각 하드에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0, 1, 1이 여기에 이제 각각 데이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0, 0, 1,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검출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검출해 주느냐,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이 두 번째 하드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살려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000이죠. 짝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고장난 요 하드디스크를 SDB가 되겠죠. SDB라는 요 하드디스크 짝수가 나왔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는 0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고장난 하드디스크를 의미하죠. 그렇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나머지 세 개가 지금 111이란 말이죠.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고장난 하드디스크에 1번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쉽게 예측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블럭에 여기 보시면 다시 010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여기에 1이라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여기는 당연히 짝수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SDB라는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RAID 5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왜 필요한 드라이브가 최소 3개여야 하느냐?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2개가 있었어요. 자,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하드디스크 2개를 한번 그려보죠. 자, 하드디스크가 2개면 당연히 일단 레이드 방식이 아니겠죠.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0, 1, 0이라는 이 단순한 이 3개의 데이터, 4개의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래요. 자, 처음에 0을 넣었어요. 이제 2개를 동시에 읽어야지 이게 레이드 방식이죠. 그쵸? 2개로 읽어야 되는데 2개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 데이터 하나를 0을 읽었는데 그 다음 데이터도 0, 1을 읽어야겠죠. 이쪽 하드에서는 두 번째 하드에서. 그런데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페리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0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1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또 페리티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레이드 방식인가? 아니죠. 지금 지금 2개,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데이터가 서로 양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에 하나 읽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또 나중에 하나 있고, 왜냐하면 페리티는 또 페리티로 들어가고, 페리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또 1로 들어가고, 이 데이터는 자 하드 한 이쪽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쪽에 0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시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은 레이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세 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요걸 갖다가 하드디스크가 3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시에 읽게 되는 거죠. 0, 1, 0, 1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0과 1이라는 것은 두 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동시에 읽혀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리티는 따로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1. 자, 그 다음에 0과 1을 나머지 여기 이제 페리티가 있다면 이 나머지는 0과 1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동시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방식은 레이드 방식이죠. 그렇죠? 동시에 읽게 되니까 레이드 제로가 이렇게 레이드 제로라는 요 방식이 이제 보완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의 3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있어야 된다. 자,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드 5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드 6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드 6은요, 필요한 드라이브가 최소 4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6은 레이드 5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고, 다른 드라이브들 간에 분포되어 있는 2차 페리티 정보를 넣어 2개의 하드 문제가 생겨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즉 하드 드라이브가 아주 많을 때, 아주 한 10개 이상이 됐어요. 자, 근데 레이드 5 레벨은요, 하드 드라이브가 만약에 2개 이상이 만약에 에러가 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요것은, 그쵸?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 요걸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레이드 레벨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드 5보다 더욱 더 이제 데이터의 안전성을 이제 고려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간 효율은 5보다도 약간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2차 페리티 정보를 자, 2개의 하드에 이제 2차 페리티 정보를 한 번 더 적어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 때문에 좀 라이트 그 쓰기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성능 면에서 아무래도 5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레이드 5보다 데이터의 안전성을 더욱더 고려를 해서 나온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페리티를 2개를 생성해야 된다는 점, 그렇죠? 생각만 해도 조금 복잡하겠죠. 그래서 페리티를 2개를 생성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약간 성능 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 일반적으로 이런 복잡성 때문에 레이드 레벨 6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레이드 5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서버나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급에서는 레이드 5를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레이드 6 레벨은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레이드 레벨 0, 1과 그 다음에 10, 읽어서 레이드 01, 레이드 10 이렇게 한꺼번에 읽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드라이브가 최소 한 4개의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4개의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이것은 일단 레이드 레벨 0과 그 다음에 레이드 레벨 1을 갖다가 혼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0에 스트라이핑, 그 다음에 레벨 1에 미러링 이런 기능이 합쳐진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 저장을 통해서 이제 성능 향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안전성 보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용량의 50%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레이드 0, 그쵸? 레이드 0은 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레이드 0 하게 되면,
자, 스트라이핑 기능이라는 건 동시에 저장하는, 그죠? 그런 기술, 스트라이핑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드 1, 그죠? 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레이드 1은, 그죠? 미러링이죠? 미러링은 똑같은 걸 갖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레이드 3, 4. 자,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0과 1의 보완을 해서 나온 거죠. 레이드 3, 4. 그래서 요것은, 페리티 기능이죠. 그죠? 페리티 기능. 자, 페리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 그죠? 0과 1, 3, 4. 이거 전부 이제 포용해서, 그죠? 장점만을 최대한 살려서, 만든 것이 이제, 레벨 5가 되겠습니다. 레벨 5. 그리고 레벨 6. 레벨 6도 역시 5를 보완을 해서 만든 것이 레벨 6이 되겠고요. 결국은 앞에서 사용했던 0, 1, 그 다음에 3, 4, 그렇죠? 패러티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복합 구성을 한 거죠. 이렇게 복합 구성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5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레벨 01, 레벨 10, 그렇죠? 요것도 이제 레벨 1001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레벨 01과 레벨 10의 차이는요, 어느 것을 먼저 사용을 했느냐, 0을 먼저 사용하느냐, 또는 1을 먼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번호가 붙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레벨 01. 자, 요 레벨 01, 10은요,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할 텐데요.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또 복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레벨 0과 그 다음에 레벨 5를 복합을 해서 레이드 05 또는 레이드 50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레벨 10이나 01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4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50 같은 경우는 여기도 6개가 들어갑니다. 최소 6개가 들어가고, 또 이제 60이 있겠죠. 또 0과 6을 이제 합쳐서 60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60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8개의 하드디스크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레벨 5 이상에서 이제 그 서버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비용이 점점 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5 이상에서는 이렇게 복합 구성을 이제 사용한다는 점.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메인보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드 5 레벨, 그죠? 레이드 5 레벨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01 또는 10 이런 게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텔에서 제공하는 인텔 칩셋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보드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 레이드 구성을 이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지원에 따라서도 이 레벨 설정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정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한번 실제 요 레이드 구성을 한번 하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한번 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